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자, 오늘 킹스맨 천하람 변호사, 노효상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예, 순천의 천하람 변호사님. 예. 거의 서울에 계세요, 요새는? 아니요, 어제도 갔다 왔어요. 그러면 뭐 계속 순천 서울 왔다 갔다 하시네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KTX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예. 자, 공천위원을 지금 맡고 있잖아요. 지방선거 중앙당에. 네. 공천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뭐 이런저런 평지 풍파들이 좀 있긴 했는데요. 네. 민주당보다는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얘기를 좀 빨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밤사이에 통과된 검찰 선진화법, 검수완박법 이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 당선인 한마디에 엎어진 합의, 민주당은 검수완박 단독 처리로 정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모든 상황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면서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말 사이 중재안의 구체적인 내용의 부작용이 알려지고 검찰 조직과 여론의 반대 기류 등이 커지자 중재안에 완강하게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국회의장이 중재하고 여야가 합의한 내용, 특히 당내에서 추인까지 받은 합의안이 당선인의 말에 엎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새벽이었죠. 검찰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단독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지만 최근 탈당한 민영배 무소속 의원은 찬성표를, 민주당 출신 양양자 무소속 의원은 반대표를,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조정위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는데요. 검수완박 입법 완료까지는 이제 국회 본회의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늦어도 29일까지는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자정이 조금 넘었을 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기립 표결을 했던 걸로 보이는데, 자, 국민의힘에 강한 반발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다른 뭐 반발했다가는 또 국회 선진화법 거기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물리적인 충돌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할 수 없는 거였고요. 네. 저는 어제 그 법사위 상황을 보면서 뭐 물론 법안이 숫자로 보면 민주당이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은 맞는데 네.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왜 찬반 토론을 조금 더 거치는 여유조차 없었을까? 왜 바로 기립 표결을 했었어야만 했는가라는 게 참 우리 국회 수준이 아쉽고요. 네.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분들이 빨리 퇴근하고 싶으셨는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안건조정위원회 전에 뭐 소소위 비슷한 거를 열어가지고 또 일부 내용이 조금 바뀌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견도 듣고 설령 표결로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조금 더 나은 절차를 보여줬다면 어땠을까? 저 보면서 참 그때 태영호 의원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왜 가? 법사위인가? 저희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의원들이 다 학위 방문했었으니까 태영호 의원님 눈빛을 보니까 내가 이거 북에서 넘어왔는데 여기가 남인가 북인가 헷갈린다 싶은 그런 눈빛들이 보이더라고요. 북한보다는 그래도 북보다야 안 낫겠죠. 자, 그 중재안을 이제 거의 이제 중재안으로 끝날 것 같은 게 결국은 이 재검토, 특히 윤 당선인이 아마 재검토를 원내대표한테 지시를 했던 걸로 보이는데 결국 권선호 원내대표가 가장 책임론이 클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단독 처리 명분을 거의 제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예. 권성동 원내대표한테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요. 네네. 의총에서도 의원들이 통과시킨 거잖아요. 음흠. 이거는 국민의힘 전체 수준이 드러난 거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네. 강하게 천하람 변호사님도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인데 강하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럼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좋게 말하면 현실론이었지만 우리가 워낙 뭐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근데 나쁘게 말하면 야합이고요. 본질을 흐리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본질은 아니 문재인 대통령 임기 완전 말에 민주당에서 밀어붙이기식의 전문가들과 제대로 된 뭐 협의나 토론 없이 형사사법 체계나 수사권 조정에 관한 굉장히 큰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의원들 수사 전체 받는 양 줄어들면 국민의힘도 나쁠 거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야합을 했던 거죠. 사실은. 야합이다. 일단 하여튼 윤 당선인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났다고 하고요. 네. 참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이게 가장 좀 궁금한데
최초의 합의안이 발표됐을 때 중재안이 이제 받아들이겠다 발표됐을 때 당선인 측의 입장 발표는 뭐 괜찮다 우리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불과 며칠 만에 지금 바뀐 거거든요. 실제로 22일에 네. 권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기 전에 전화로 계속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를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아, 보고를 했을 것이다. 네, 그리고 예. 권 원내대표가 뭐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 만들어 놓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당선인이 국회와 당이 알아서 잘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다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 오래 있다 보니 협의에 좀 방점이 찍혀 있었던 것 같고 윤 당선인은 상대적으로 검찰 쪽 생각을 더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알아서 잘하라 이 말 속에 서로 다른 그림을 그렸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가장 어려워요. 알아서 해라는데 알아서 해라를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한 일각에서는 중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그 발언이 기점이 돼서 변경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기 네. 때문에 자기가 잘 모르니까 실제 이준석 대표 법률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수사 네.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많이 알긴 하더라고요. 뭐 그 양반이야 뭐 알는 거야 많긴 많죠. 엄청 말도 많이 뭐 잘하고. 10년간 이제 예. 뭐 온갖 방송을 하다 보니까. 예. 근데 그렇다고 해도 전문가들에게 많이 물어봤다. 주변에 있는 법률 전문가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말 그대로 이 합의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받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아하. 사실상 검찰의 역할이라든지 수사권 분배에 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죠. 당연히 후보자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고 이준석 대표 얘기를 들어봐도 한동훈 후보자의 말만 듣고 이게 바뀌었다기보다는 여러 법률 전문가들 지금 꼭 국민의힘 측이라고 할 수 없는 수많은 법률 전문가들도 지금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여러 우려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걸 이렇게 급하게 처리할 일이 아니다라는 저희 국민의힘 지지층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자, 앞으로 그러면 국회 합의할 때 네. 그거 제대로 좀 확인하고 오셔야 되는 혹시 아니면 어떻게 이거 계속 리더십 얘기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솔직히 이거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너무 성급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본인이 검사 옛날에 해봤다고 하지만 예. 이 형사사법 정책에 있어서 뭐 본인이 모든 걸 다 아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너무 성급했던 것 같고 이 검수완박 법안이라는 게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뭐 대표라든지 특히 또 이제 인수위, 당정청의 협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고 저희도 의총 결과를 뒤집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면요. 지금 박주민 의원이 경선에서 중도에 사퇴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이 법안 처리 관련해서 법사에 있으니까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어제부터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시작이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어제가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진행된 하루였죠. 박주민 의원이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면서 경선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사위 상황으로 경선 후보 간 토론을 가지 못한 것은 물론 다른 일정도 소화하기 어렵다면서 제게 주어진 여러 개혁 과제를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정치인이 경선을 이렇게 한다 해놓고 포기하는 거, 뭐 어떤 뭐 의도라든지 아니면 이게 진심이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좋게 보면 네.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법안 처리에 이제 집중하겠다라고 좋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조금 삐딱하게 보자면은 삐딱하게 솔직히 박주민 의원이 별로 승산이 없었어요. 좀 예. 되기 어렵고 잘못했다가 예. 배지까지 날아가니까 이런 뭐, 뜻인가요? 그런 것보다도 예. 이제 본선도 본선이지만 송영길 후보와의 경선에서 이기기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아하.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감안한 게 아닌가 저는 뭐 예상이 됩니다. 잘 물러난 것이다 보기 좋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얘기 등 또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갈까요? 네, 26년 만에 여의도 떠나는 홍준표입니다. 예.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1996년 4월 15대 총선에서 당선이 돼서 여의도 정치를 시작한 지 26년 만이자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을 지역구에서 당선된 지 2년 만입니다. 홍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정치에서 비껴나 지역행정에 집중하겠다면서 대구 재건에만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후보의 사퇴로 홍 후보의 지역구였던 대구 수성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데요. 현재 국민의힘에서 수성을의 출마를 밝히거나 거론되고
있는 후보만 9명이어서 어떤 후보가 공천될지 주목됩니다. 한편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확정되면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과 맞붙게 됐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권리당원과 일반 여론조사에서 각각 50%씩 합산했던 여론조사에서 과반이 넘는 표를 획득하면서 결선 투표 없이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자, 뭐 예선이 본선보다 어렵다는 대구시장 경선이죠. 현역 의원 페널티 받고도 솔직히 여유롭게 참 홍준표 의원이 됐습니다. 우리 천하람 우리 위원이 뭐 다른 방송에서 뭐 몇 번 얘기했어요. 뭐 홍준표 의원 될 거다라고 예, 맞습니다. 예측을 예.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김재원 후보랑 유영아 후보가 단일화가 안 되면서 어찌 보면 예견됐던 일이고요. 그 방금 말씀하신 김동연 후보에 의해서도 볼 수 있듯이 대선 후보급 인사들의 파괴력이 굉장히 세다. 일단 인지도가 넘사벽 수준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제 진행되는 경선에서는 이 엄청난 인지도를 흔들기가 어렵다라는 거를 양쪽 다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말 나온 김에 그럼 유승민 후보는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뭐 인지도는 뭐 엄청난 분이신데. 그런데 뭐 그분도. 김은혜 의원도 인지도가 또 어마어마하고 아. 최근에는 활약도 굉장히 크다 보니까 예. 뭐 대선 후보를 잡는 그런 이변을 만들어냈고 네.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향후 정계 은퇴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네. 뭐 저희 경선 흥행의 측면에서는 김은혜 의원이 이렇게 엄청난 다크호스로 떠오른 것이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선 주자까지 했던 홍준표 의원이 참 자치단체장 할 때는 어떤 남다른 결심 같은 게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이 정도쯤 되면은 네. 국회에서 있으면은 좀 조미수시실 수 있죠. 왜냐하면은 국회의원은 아무리 그래도 300명 중에 한 명이고 네. 뭐 여러 가지 언론의 주목도 받고 뭐 할 수 있는 의정 활동은 있습니다만은 집행 권한이 있지 않다 보니까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 예전에 경남도지사를 하면서 내가 경남의 빚을 다 갚았다, 뭐 경남을 뭐 이렇게 발전시켰다 그런 거를 토대로 또 대선 후보로 더 성장한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 경남도지사 성공의 시즌 2를 만들어서 더 정치적인 체급을 높여보겠다라고 하는 보관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결국 지금 대구 수성을이 지금 남게 돼 버렸어요. 사퇴를 해버렸기 때문에. 자, 이 지역구 보궐선거가 관심이 맞습니다. 됩니다. 지금 후보가 9명이나 되는데요. 아, 맞네요. 어제까지 수성을 출마를 밝히거나 거론되는 후보만 9명입니다. 예, 벌써 예. 사공정규 전 국민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졌고요. 예. 권성호 대통령직 인수위 기획위원도 조만간 출사 의사를 밝힐 예정입니다. 네. 게다가 대구시장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던 정순천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 정성환 변호사도 이미 보궐선거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인선 전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훈 전 서울 수성구청장 등이 출마를 저울질 중이고요. 유영아 변호사와 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도 물망에 오릅니다. 자, 그러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안 합니까? 지금 들리는 소문으로는 당장 뛰어들지 않을 것 같다라는 관측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시간을 가지고 뭐 좀 다시 재정비를 하겠다라는 소문이 들리는 게 뭐 현 상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참 본선보다 예선이 좀 어려운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민주당보다는 뭐 국민의힘이 좀 압도적으로 유리한 곳이기 때문에 9명이면 또 제가 좀 몇몇 이름을 들어보니까 쟁쟁한 것 같습니다. 쟁쟁하죠. 대구시장 후보 했던 분들이 다 수성을로 지금 간 것 같은데 어떻게 잘 공천 관리하고 있으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 뭐, 요거는 하진 않겠네요. 요거는 제가 지방선거는 아니니까. 뭐 어찌 보면은 참 뭐 대구에서 저희 당 경선이 흥행하는 게 감사한 일이긴 한데 네. 반대로 생각하면 이 많은 인재들이 너무 대구에만 계시지 말고 저희 후보가 없어서 문제인 본인 호남에도, 얘기죠. 예. 우리 순천에 가 있는 대구 출신의 이 천하람 우리 변호사. 네, 제가 이제 언제든지 순천시장 공천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순천으로 오시라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근데 뭐 사실은 뭐 대구 출신이 이 호남 지역에 가 있는 게 쉽진 않은데 이제 좀 적응은 되신 겁니까? 되게 너무 잘해주시고 어허. 요새는 뭐 굉장히 잘 지냅니다. 국민의힘이 좀 서쪽으로 좀 가서 네. 대구 사람들이 특히 당선도 되고 해야지 정치 좀 발전도 되고 할 것 같긴 한데요.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대구 사람이 순천 와가지고 정치하는 게 일반적인 일은 아니니까 네. 그런 사람은 저 하나면 사실 족하다고 할 수도 있고 네. 사실 저희 지역에서 국민의힘의 뿌리가 좀 더 잘 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되는 문제죠. 알겠습니다. 자, 경기지사 대진표도 확정이 됐는데 김동연, 김은혜 두 분이 이제 붙습니다. 윤심, 이심의 대리전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네.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두 사람 모두 본인 정치로 약간 두각을 나타냈다기보다는 네. 권력자의 곁에서 주목을 받은 케이스다 보니까요. 네. 이럴 때일수록 유권자 여러분이 각 후보가 가진 생각 또 비전 같은 걸 좀 면밀히 살펴보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 2차전보다는 좀 잘 봐라 이렇게 말씀 주시네요. 뭐 그게 이제 이상적이고 좋은 예. 일인데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금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윤석열 정부 출범 바로 직후에 치러지는 선거이다 보니까 네네네. 어떤 중앙 정가의 움직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하람 변호사, 노효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